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베트남 뉴스를 전해드리는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베트남 북부지방에서 홍강 유역을 따라 형성된 대기압으로 인하여 쏟아진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특히 삼성 공장들이 밀집한 한국계 기업이 많이 밀집한 지역인 타잉웬성의 성도인 타잉웬시가 아예 시내 자체가 침수가 되고 10일 저녁에는 타잉웬섬 내의 한 공장에서 비바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담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석공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난 9일 밤 북부지방 투엔강성에서는 일가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과 농지가 대거 침수 피해를 보았고 산사태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우기인데 이 남부에서 나오는 비랑 북부에서 오는 비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도양에서 올라오는 대기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사실은 겨울철에는 조금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좀 맞물리는 지역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이 비가 올 때도 있고, 심지어 태풍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오는 태풍의 거의 90%는 북부지방을 주로 관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강수량이 베트남 북부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남부 지역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형도 험한 지역들이 많고요. 타잉웬성 같은 경우는 평지와 산지가 섞여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한번 비가 오면 굉장히 피해가 좀 심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저번 달 8월 1일부터 계속 교통공안 측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치민시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차원에서 혼방을 계속했다가 8월 16일부터 외국인 집중 단속 기간이 실시됐습니다. 8월 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약 22명의 외국인이 적발이 됐고요. 단속에 관해서 몇몇 외국인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긴 하지만은 공안의 힘이나 이런 게 뭐 중국처럼 생사의 탈권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찰의 힘이 있는 거지 공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는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 단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대중교통경찰들이 영어나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몬 다음에 헬멧을 안 써서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일반 베트남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서류 쓰고 이러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특별 단속 기간인데 60분에서 8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단속의 공정성이나 그런 법적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를 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사이공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10월까지 이 단속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예전에는 뇌물에서 위야부야 넘어갔었지만은 지금은 카메라가 앞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보스가 옆에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좀 약간 중요한 소식이긴 한데요. 특히 여기 진출해 계시는 기업가 분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주로 이제 수출 및 수입 보험 재고를 전담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무역 보험 발행 그리고 이제 수출 신용 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 보증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는데요. 호치민을 지사가 있었다가 최근에 하노이에 지사를 개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경제 수도는 호치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이제 지난 10년간 변화를 했냐면요. 하노이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의 중심 남부였다가 최근에 이제 점점 북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노이 지사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북부 지역에 더 많아졌고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통해하여 제3 국가로 수출하는 양도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하노이 지사 개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치민의 지하철이 또 연기됐습니다. 2020년 완성 예정이었던 호치민 메트로 1호선의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호치민 지하철의 연기는 처음은 아닙니다. 본래는 2014년에 공사가 들어가서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와 절차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공기 지연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공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2018년에 완성되었으면 베트남 최초의 지하철 노선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은 4번째 연기 결정이고요. 신문에 의하면 1호선 같은 경우는 지연의 이유가 건설 디자인 변경에 관련하여 호치민시 건설부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건설부에서 아직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호선의 지원 요인은 프로젝트 비용 절차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7년에 이 두 개 프로젝트가 허가를 났지만은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 2020년 4분기에 저희가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2021년 4분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하철이 오픈돼야지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최신 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8월까지 베트남에서 발행된 부동산 채권의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은행과 재정,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전체 부문 중 가장 낮은 비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에서 발행된 부동산 채권 중 약 7%만 지금 구매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44개의 부동산 회사가 1월부터 8월 사이에 48조 동 어치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부동산 채권의 연 평균 금리는 10% 정도고요. 은행채보다 높지만은 투자가들이 굉장히 사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로 올 초 부동산 회사인 안경사가 발행한 5조 동의 채권은 연 12%의 높은 이자를 부르고 있는데도 아무도 구매를 안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회사는 자본이 쉽게 고갈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땅값 변동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들이 단지 높은 이자를 주는 것만으로 투자가들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베트남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베트남이 연 7% 성장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이런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사실 베트남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다른 나라랑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허가가 난다면 바로 심시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심시티를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개발사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번 개발 허가가 나오면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번 허가가 난다고 해도 토지 예를 들어서 구획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다 든지 별의별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뉴스 부동산 채권 중에 7%는 구매했다는 이번 통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경제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에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에서 빨간불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채권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채권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다든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부동산 채권은 아주 잘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스로 이 채권이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 뉴스에서는 사실상 베트남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대형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게 은행들인데, 은행들이 가급적 부동산 채권 매입을 지금 피하고 있다는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영은행 또한 지난달 시중은행들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부문의 차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채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한 사인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은행이 돈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채권이 안 팔린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신뢰, 시장의 신뢰가 서서히 떠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짜오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신짜오 베트남이 이 베트남 남부에서는 잡지로 유명하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영상 뉴스는 신짜오 베트남이 기존의 잡지라는 하나의 글자 플랫폼에서 영상 플랫폼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첫 뉴스가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이 하나하나 쌓아가서 좋은 호응으로 보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베트남의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